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영화는 바로 인타임입니다. 이걸 그냥 영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는 이 영화가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정말 기가 막힌 우화로 풀어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격언일 텐데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영화 인타임의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상상력, 이 질문이 우리를 인타임이라는 아주 독특한 세계로 이끄는 첫 번째 문입니다. 자,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세계가 어떤 규칙으로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디스토피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규칙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의 규칙은 아주 소름 돋게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25살에 성장이 딱 멈춰요. 대신 그때부터 팔에 새겨진 시계에 1년이라는 유예 시간이 주어지죠. 둘째, 이 시간이 바로 돈이자 유일한 화폐입니다. 이걸로 밥 먹고 버스 타고 집세 내고 모든 걸 해결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규칙들 때문에 당연히 극단적인 계급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시간을 채우며 살아가고요. 부자들은 시간이 넘쳐나니까 사실상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가 곧 생명인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규칙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시스템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불평등해진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불평등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수의 불멸을 위해 다수가 죽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이 시스템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누군가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죽어야만 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배층은 어떻게 이 끔찍한 구조를 유지할까요? 아주 영리한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는 자원을 일부러 부족하게 만들어서 희소성을 만들고요. 두 번째, 물가를 계속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시간을 모으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타임키퍼라고 불리는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억압하죠. 여기서 제일 교묘하고 악랄한 장치가 바로 물가 통제입니다. 빈민가에서는 커피 한 잔 값, 버스 요금 같은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요.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시간을 벌어도 결국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 벅차게 만드는 거죠. 이건 아예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룻밤 사이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2배나 뛰어버린 버스 요금입니다. 주인공 윌의 어머니가 딱 이 갑작스러운 물가 인상 때문에 아들을 만나러 갈 시간을 벌지 못해요. 그리고 아들 눈앞에서 시간이 다 돼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지를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누가 지킬까요? 바로 타임키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임무는 시간, 즉 부가 가난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서 이 불평등한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문지기, 인셈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이 타임키퍼의 리더 역시 빈민가 출신인데도 누구보다 더 맹렬하게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인 주인공들의 저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의 시간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후드 같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이렇게나 견고한 시스템을 진짜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주인공 윌과 실비아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부유층의 시간은행을 터넣어서 거기서 나온 시간을 전부 빈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들의 첫 번째 혁명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였던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시장에 시간이 풀리자마자 바로 물가를 확 올려버리는 거죠. 결국 나눠준 시간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주인공들은 훨씬 더 큰 판을 벌입니다. 무려 100만 년이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을 훔쳐서 빈민가에 그냥 통째로 풀어버리죠. 이 엄청난 양의 자본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드디어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진 공장들은 멈춰서고 사람들은 드디어 구역의 경계를 넘어 부자들의 도시 뉴 그리니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요. 마침내 시스템이 무너지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려면 비판적인 시각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작품은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그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의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뉩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설정 자체는 정말 자본주의의 모순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발상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좀 아쉽다는 평이 많아요. 스토리가 너무 단순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주인공의 저항이 어떤 깊은 철학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죠. 시간은행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거나 하는 식의 편의적인 전개도 단점으로 꼽히고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영화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딱 부러지는 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아주 큰 생각할 거리를 남기면서 끝나거든요.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영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행을 털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죠.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이 싸우는 방식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고 끝납니다. 주인공들이 한 행동, 이게 과연 진짜 세상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잠깐의 혼란을 만들고 끝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시사하는 바는 또 뭘까요? 단순히 부를 재분배하는 것만으로 이 망가진 시스템을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어쩌면 진짜 필요한 건 그런 단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영화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큐레이션해 드릴 영화는요, 단순한 SF 스릴러 그 이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그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편의 우화, 앤드류 니콜 감독의 2011년작 인타임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사실 이 한 문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시간은 금이다. 우리 맨날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재는 아주 잔혹한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인타임은 바로 그 기발하고도 섬뜩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 세계에서 1분의 가치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영화가 이 독특한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활용했는지 그 시간 경제학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세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더 끔찍해요. 25살이 되면 노화가 멈추고 대신 팔에 1년짜리 시계가 딱 새겨집니다. 이게 0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사는 그 사소한 행위조차 말 그대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계급사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하루 벌어 하루, 아니 1시간 벌어 1시간 사는 노동자 구역, 데이톤, 그리고 시간이 넘쳐나서 사실상 영생을 사는 부자들의 도시, 뉴 그리니치. 이건 그냥 사는 동네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커피 한 잔에 4분, 이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집에 가는 버스비가 2시간입니다. 빈민가 사람들한테는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인 거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스포츠카. 와, 59년이에요. 누군가의 사치가 다른 누군가의 평생과 맞바꾸는 이 기괴한 경제 구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죠. 모든 시스템에는 균열이 생기고 저항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이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이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게토의 노동자 윌 살라스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100년이 넘는 거대한 시간을 손에 넣으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는 시스템의 심장부로 뛰어들어서 시스템 그 자체인 제번의 딸 실비아 와이스와 또 시스템을 지키는 수호자 레이먼드 리온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윌을 진짜로 움직이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갑자기 올라서 단 몇 초가 모자라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는 순간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 시스템 전체를 향한 거대한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의적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향한 아주 날카롭고 직접적인 풍자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윌은 마침내 이 시스템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수가 영원히 살기 위해 다수가 죽어야만 한다. 이건 그냥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소수의 특권을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아예 처음부터 전제로 깔고 설계된 이건 의도적인 학살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확실해지죠. 이 세계의 경제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하게 소수를 위해서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물가를 올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 인위적으로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타임키퍼하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죠. 결국 다수의 고풍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연료였던 셈입니다. 자, 영화 큐레이터로서 이 지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데 그 완성도에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딱 반으로 갈렸어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사회 비판에는 다들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그 멋진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이야기의 전개가 좀 투박하고 허술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타크리틱 점수 53점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딱 호불호가 갈리는 평균적인 영화라는 뜻인데요. 전형적으로 아이디어는 정말 너무 좋은데 스토리가 그 힘을 다 못 따라가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회의 근간인 시간은행의 보안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다거나 인물들의 감정선이 좀 갑작스럽게 변하는 부분들? 이런 자기적인 설정들이 이 강력한 세계관의 힘을 스스로 좀 깎아먹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회자되는 걸까요? 그 답은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 그 자체의 힘에 있습니다. 인타임은 그냥 영화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거울을 우리 앞에 딱 들이미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의 시간은 정말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 이 서늘한 질문 하나가 영화의 모든 단점을 덮고도 남는 이 영화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한 결말 대신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주인공들이 훔친 건 단순히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시스템이 독점해온 가치 그 자체를 재분배하는 행위였고 그 통제 사회의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급진적인 혁명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인타임은 스크린 너머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